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소피아 덴블링의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질까? 외향적이길 강요받는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위로와 충고를 적은 책이라고 하네요. 네, 이 책을 오늘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줍음과 내성향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내향성은 수줍음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로 오해받는 일이 종종 있다. 물론 수줍음과 내향성 모두 사교성과 관련 있지만 수줍어하는 사람들은 사람 사귀는 걸 두려워하는 반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 사귀는 게 흥미롭지 않을 뿐이다. 두 가지 성향이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해도 완전히 같지는 않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루이스 A. 슈미트는 내게 내향성과 수줍음에 대해 전혀 새로운 견해를 들려주었다. 그는 내향성을 동기, 말하자면 사람들과 있고 싶어하는 바람이 약한 것으로 규정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에 비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훨씬 더 강하다. 반면 그는 수줍음을 태도로 설명한다. 수줍어하는 사람들은 남들과 어울려야 하는 상황에서 어색해하고 긴장하며 불편해한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수줍어할 수는 있지만 외향적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슈미트는 여기에 설명을 덧붙인다. 수줍음과 내향성을 상호작용하는 별개의 영역으로 볼 때 각각의 독립적인 요소가 더해져 행동의 독특한 변형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해석하자면 내성적이면서 수줍어하는 사람은 내성적이면서 수줍어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고 내성적이면서 수줍어하지 않은 사람은 외향적이면서 수줍어하는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며 외향적이면서 수줍어하는 사람은 외형적이면서 수줍어하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의미다. 이 중 가장 불행한 결합은 외향적이면서 수줍어하는 것이다. 이 슬픈 영혼들은 사교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 사귀는 걸 두려워한다. 그들은 모임마다 나타나서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만남의 행사에서 잔뜩 겁을 먹은 채 입도 뻥끗 못하고 술에 의지해 자기 내면에 있는 파티광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다. 나는 내성적이지만 수줍어하진 않는다. 내가 나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고 싶을 때면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늘 그걸 원하지는 않을 뿐이다. 예를 들어 직업상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다양한 지역을 다녀야 할 때가 자주 있다. 어떤 날은 사람들과 수다를 떨고 농담을 하고 업무 중에 기꺼이 내 목소리를 내며 상황에 온전히 섞여 들어간다. 하지만 어떤 때는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해 뒤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혼자 있는 걸 즐긴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시시각각 일어난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므로 룸서비스 커피가 아무리 역겹다 해도 호텔방에서 먼저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오후가 되면 조금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수다 떨 기분이 되기도 하지만 저녁이 되면 대개는 다시 혼자 있을 준비를 한다. 수줍음은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다. 하지만 내향성은 그럴 수 없고 그래도 상관없다. 자신의 본성을 받아들인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이 원하기만 하면 외향적인 사람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 만약 극단적인 내향성이 연속체의 한쪽 끝에 있고 극단적인 외향성이 다른 한쪽 끝에 있다면 우리들 중 다수가 그들 사이에 어디쯤에서 살아가며 중간 지점에 가까운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외향적인 행동이 더 쉬워진다. 어느 온라인 토론에서 한 남자가 자신은 어디든 뛰어들어가고 웃고 떠드는 능력이 있다면서 스스로를 액션이 넘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을 외향적인 듯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내가 외향적인 사람인 척하기를 할 때 나는 그것을 떠들썩한 쇼라고 부른다. 수줍어하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매력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대화를 시작하고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줍어하는 사람이 편하게 얘기하도록 배려하기도 한다. 우리에겐 웬만해서는 상대의 눈앞에서 갑자기 일어난 일 없이 묵묵히 얘기를 들어주는 소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줍어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수줍음 없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사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하지 않고도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대화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듣는 능력이 있어 상대의 얘기를 잘 받아주고 무엇을 묻고 어떤 말을 덧붙여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대화를 순조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노골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원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면 기꺼이 무대를 양보한다. 나는 관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경쟁하진 않는다. 정말이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그럴 정도로 시끄럽지 않고 그럴 만큼 대담하지 않으며 그럴 만큼 집요하지도 않다. 떠들썩한 쇼를 쉽게 시작하는 것만큼 쉽게 끝낼 수도 있다. 그러는 게 전혀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대개는 안도감까지 느낀다. 다른 누군가가 무대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동안 객석에 있는 것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 아니면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와 나 없이도 쇼가 진행되도록 한다. 수줍어하지 않는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어쩌면 내성적인 사람이 아닐 거라는 말을 듣는데 익숙하다. 그럴 때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람에게 정확한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그리고 기억하라.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으며 더 잘할 수 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흥미를 잃는다는 것이다. 흔히 내향성은 외향성이 결핍된 공간, 즉 공백으로 취급받는다. 그리고 존재보다는 부재로 취급받는다. 특히 성격심리학 연구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다. 이 분야에서 5가지 성격 요소라 불리는 안정적인 특징은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이다. 연구진은 긍정적인 쪽의 항목과 부정적인 쪽의 항목이 기재된 질문지로 이 특징들을 평가한다. 만약 긍정적인 쪽의 항목에 예라고 대답하면 외향성을 나타낸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외향성의 결핍, 과학자들은 내향성이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도 부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 엉성하기까지 한다. 나는 외향성 측정 도구를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표현력, 활기, 사교성, 사회적 대담성이라는 4가지 외향적인 면을 측정한다. 이 질문지에서는 각각의 4가지 면을 긍정적인 쪽이나 부정적인 쪽의 느낌 혹은 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측정한다. 표현력에 대해서 질문지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표현력이라는 주제 아래 나의 느낌을 억누른다는 부정적인 쪽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내라고 대답하면 외향성이 부족하고 내성적인 사람에 가깝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식의 측정 방법이 옳은 것일까? 내가 볼 때 내성적인 사람들이 익숙한 환경,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장소에 있을 때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둘러싸이는 외향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자신의 느낌을 잘 표현한다. 시간을 들여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성적인 사람들도 외향적인 사람들만큼이나 자신의 느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의 여부가 외향성이나 내향성이냐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사회적 대담성에 대해서 같은 질문지에서 사회적 대담성이라는 주제에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또한 부정적인 쪽이다. 이 항목 역시 옳지 않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편안하며 많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대중연설이 매우 쉬워진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거기에 있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항목 역시 내향성과는 관계가 없다. 사회적 대담성 항목에는 외향적이 아닌 사람들은 할 말이 별로 없다는 내용도 있다. 이 정도면 무례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러던가? 우리는 적절한 상황에서는 할 말이 많다. 물론 외향적인 사람들이 말을 더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표현은 편향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나는 이 말이 내향성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사교성에 대해서 질문지의 다음 주제로 사교성이 나온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별로 즐기지 않는다라는 표현 역시 부정적이다. 만약 네라고 대답하면 외향성이 부족함으로 더 내성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되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즐기는가의 여부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그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에 달려있다. 많이 시끄럽게 뛰놀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내는 대규모 집단의 사람들과 있는 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다라고 쓰여 있다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활기에 대하여. 활기와 관련된 주제들 가운데 나는 내면의 힘을 많이 지니고 있다고 느낀다는 항목은 긍정적인 쪽에 있으며 외향적인 특질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터무니없을 뿐이다. 내면의 힘이 내향성이나 외향성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토를 달기조차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내향성은 그저 외향성이 결핍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이런 측정에서 내향성을 나타내는 특질은 모두 꽉 막힌 분위기를 풍긴다. 행복과 외향성에 대한 연구 과정에서 심리학자 윌 폴리슨 박사는 한 무리의 대학생을 탁자에 앉게 한 다음 10분 동안 내성적이거나 외향적인 행동을 하도록 했다. 놀랍게도 10분이 지난 뒤 가장 녹초가 된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한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지쳐 있었다. 아마도 외향성은 매우 강력해서 그것을 억누르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어쩌면 내성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으로 행동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데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향성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우리의 숨은 능력이다.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향성이 사람을 그토록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내향성은 분명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책 주세요, 책.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우리가 내성적이다, 내향성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깰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가 봐. 내성적인 사람인데 수줍음은 없고 언제든 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 근본은 내성적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보면서 내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나는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오늘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